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8학군 출신으로 평생 부족한 거 하나 없이 그저 저 잘난 맛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도 공부만 하며 살았고 20대 중반 첫 연애라고 하기엔 다소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났었죠. 그리고 그게 저의 전 남편이었어요. 우린 꼬박 5년을 만났고 그 인간이 취업을 하게 되면서 30살에 바로 결혼을 했었죠. 전 남편이 취업하자마자 진행했던 결혼이었고, 그래서 그 인간은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의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라 도움도 하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모은 돈이랑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은 다들 결혼하지 말라고 제가 너무 아깝다며 말렸지만 그땐 사랑에 눈이 멀어 있어서 이성적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어요. 그냥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누구 돈인 게 뭐가 중요하나 싶었죠. 그때 저는 상대의 좋은 점만 생각하고 장점만 보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만 계신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게 좋은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시집살이는 전혀 없겠구나 생각했었죠. 거기다 그 사람은 여자 형제 없이 남동생만 둘이었기 때문에 시누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남자 쪽이 많이 기울지 몰라도 시집살이는 없을 거고 그 사람과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강행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알게 됐어요. 시아버지도 앞에 시자가 달린 사람이라는 거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처음으로 시댁을 갔을 때였어요. 저는 결혼 전에 남편 집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항상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바깥에서만 만났었어요. 그래서 시댁 집안 분위기나 사는 형편 등을 제대로 몰랐었죠. 근데 시댁에 가보니 생각보다 집이 많이 작더라고요. 시댁은 시아버지와 서방님, 동서, 도련님 이렇게 넷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는 남편까지 다섯이서 살던 집이라 그렇게 좁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방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동서랑 서방님이 한 방을 쓰고 시아버지랑 남편, 도련님이 셋이서 같은 방을 썼었다는데 이 좁은 집에서 대체 어떻게 다섯이 살았다는 건지 놀라웠어요. 그래서 시댁에 도착해 집안 곳곳을 두리번거리던 저의 눈길을 눈치챈 건지 시아버지가 절 보며 그러시더라고요. 집이 많이 작지. 식구는 다섯이나 되는데 이 작은 집에서 여태 부대끼며 살았다. 며느리 너가 하루빨리 우리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해줘라. 나도 이제 며느리, 자식 덕 좀 보고 살자. 생각해 본 적 없는 시아버지의 얘기에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어색하게 미소만 지으며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은 제 시선을 슬쩍 피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항상 내 편이던 사람이 남의 편이 된 게요. 결혼을 하고 보니 제가 참 세상 물정을 몰랐더라고요. 그동안 살면서 공부하고 배워왔던 모든 것들에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 번도 겪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는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시아버지는 참 뻔뻔한 분이었어요. 제 얼굴이 돈처럼 보이는지 저만 보면 매일 돈 타령을 했어요. 목소리도 어찌나 큰지 뭐만 하면 덜컥 화부터 내고 보는 분이셨죠. 거기다 가진 것도 없으신 분이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사업은 많으신지 틈만 나면 사업 얘기를 하셨죠. 결혼 후 사정을 들어보니 시댁집도 원래는 그렇게 작은 집이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서방님이랑 시아버지 둘이서 같이 사업 벌렸다가 크게 말아먹고 원래 살던 시댁집도 정리하고 동선에 집도 팔아야 할 판이라 동서 집에서 도와줘서 간신히 서방님네 집은 지켰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사업에 미련을 못 버렸는지 서방님이랑 시아버지 둘이서 또 뭔가 해보겠다고 사업 벌였다가 결국 서방님네 집도 정리하고
동서랑 서방님이랑 둘이 시댁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됐대요. 저 같으면 그렇게 됐을 때 당장 이혼했을 것 같은데 동서는 그래도 참았대요. 서방님을 끝까지 믿었다 하더라고요. 진짜 시댁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동서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들 그런 동서를 하나같이 무시하고 막대하더라고요. 저로선 참 충격적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전부 다 동서가 무슨 자기들의 노예인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남편도요. 호칭만 제대로 불러줄 뿐 동서에 대한 존중이 조금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동서는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는 거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엔 화나고 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하게 되고 그러려니 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갈 때마다 제가 총대 메고 동서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도 동서한테 막대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죠. 그래서 음식 준비도 시아버지 빼고는 나머지 식구들은 무조건 같이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설거지도 남편이랑 서방님, 도련님한테 돌아가면서 시키고 했어요. 다들 동서 부려먹으면서 편하게들 살았는지 제가 갑자기 이거 저거 시키니까 처음엔 당황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시댁에 갔는데 식사하면서 술을 같이 마시던 시아버지랑 도련님이 술이 잔뜩 올라왔는지 절 보며 그러더라고요. 있는 집 자식이라고 시댁에 유세 떤다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이 피식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신도 공감한다는 듯 말이에요. 그 표정을 보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 제 자신한테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제가 돈 갖고 한 번도 시댁에 유세떤 적은 없지만 여태 이만큼 시댁에 퍼졌으면 유세 한 번 떨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막말로 제 돈 없으면 매일 사업이니 뭐니 그런 생각 하실 수나 있겠냐고요. 도련님한테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대학 문제없이 다니실 수 있는 것도 다 제 덕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헛기침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서 남편과 엄청 싸웠어요. 남편이 같은 말이라도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본인 집안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래도 시댁 식구들인데 그런 말을 하냐 하는데 시댁 식구가 무슨 벼슬이냐고 대꾸했어요. 내가 왜 잘못한 거 하나 없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별말 못하더라고요. 가진 거 하나 없는 데다가 바라기만 하는 시댁에 뻔뻔하기만 한 남편 때문에 열불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지금이야 막상 해보고 나니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의 5점 실패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마 제가 너무 굴곡 없는 인생을 살아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번 목표했던 걸 이루지 못한 적도 없었죠. 그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도 한 번에 붙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고집부려서 강행한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를 다 비웃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애정은 계속 식어갔지만 그럼에도 이혼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근데 남편한테 정이 떨어지니 시댁 식구들도 전보다 더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만 보내고 시댁도 잘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서가 무슨 일 있는 거냐며 걱정된다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러시는 거면 염치 없는 시아버지나 도련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사과하겠다고 마음 푸시라고 하는데 전 그런 동서가 고맙고 안쓰러웠어요. 결혼하고 제가 직접 겪어본 동서는 고마움을 알고 미안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에 서방님이 저한테 사업할 돈 좀 보태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 섞기 싫어서 그냥 1,000만 원 정도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니 저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민폐를 끼쳤다며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내밀더라고요. 서방님의 행동을 알고는 친정에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한 눈치였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그 돈은 그냥 준 거라 생각했었고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었기에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했어요. 차라리 그 돈이랑 더 모아서 분가를 하라고 동서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라 치면 남편이 어떻게 알고는 사업하겠다고 몽땅 가져간다고 아마 평생을 모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 거라고요. 평생 분가는 꿈도 못 꿀 것 같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동서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을 해보겠냐고 동서한테 제안을 했어요. 친척 중에 회사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회사에 자리 하나 부탁해보겠다고요. 제 말에 동서는 바로 반색했어요. 결혼하고 경력이 끊기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신뢰가 안 된다면 그런 부탁을 드려도 되겠냐고 정중히 묻더라고요. 청소 일이라도 뭐든 시키는 건 다 잘할 수 있다고요. 저는 동서가 무슨 일을 맡아도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대신 시댁 식구들한테는 절대 내가 취직시켜줬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죠. 그렇게 동서는 출근을 하게 됐고 저는 나중에 소개시켜줬던 친척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어요. 얘길 들어보니 동서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일이 없으면 사무실 정리부터 청소까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동서한테 참 고마웠어요. 소개했던 제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해줘서요. 그 일을 계기로 저와 동서는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발걸음이 뜸하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시 동서를 막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싫어도 동서 생각하며 시댁에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전처럼 부른다고 매번 가지는 않았고 한 3번 부르면 한 번 정도 갔어요. 그날도 시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며 가족 회의를 해야겠다고 시댁에 오라길래 이번엔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 바빠서 못 간다 했는데 제가 안 가면 혼자 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시댁으로 갔는데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막내 도련님을 저희 사무실이던 아는 사람 사무실이던 취직시켜달라고요. 짜증이 확 났어요. 도련님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생각도 없이 집에서 팽팽 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대학도 생전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대학이었고 그나마도 대학도 제대로 출석을 안 해서 학사경고 뜨고 반 학기 재수강해서 겨우 졸업했었어요. 이렇다 할 자격증 하나 따놓은 거 없었고 대학 성적은 뭐 안 봐도 뻔했죠. 그리고 평소의 행동 거지를 보면 형수님이 취직시켜줬다고 우쭐대며 취직한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 안 하고 놀기만 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일을 해보겠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니 아는 분 중에 경비 용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거기 한번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도련님이 얼굴이 빨개져서는 지금 자기한테 경비 일이나 하라는 거냐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옆에서 시아버지랑 서방님도 애가 일을 한다는데 제대로 된 일을 하게 해줘야지. 어디서 그런 일을 소개시켜준다 하냐고 난리였어요. 남편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며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소개시켜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나같이 다 전문직인데 어떻게 소개를 시켜주냐고 불가능하다 말했어요. 경비 일도 하겠다고 그냥 할 수 있는 줄 아냐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깔보고 무시했다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 말에 두말 없이 가방 챙겨 들고 혼자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도 남편과 또 부부싸움을 했죠.
남편이 본인이 봐도 제가 심했다며 얼른 시아버지랑 도련님한테 전화로 따로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싫다 했어요. 사과할 일 없을 거라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독하고 인정머리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인데 그걸 모르고 가족도 안 챙긴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가족은 딱 당신까지라고. 시댁 식구들은 그냥 당신의 가족이지 나의 가족은 아니라고 못 박았어요. 내 할 도리는 하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후로 저는 남편과 2주 넘게 말도 안 섞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을 이렇게 실패할 수 없다는 마음과 그냥 이혼을 하고 마음 편히 살자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서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남몰래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 사무실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도련님이 사고를 쳐서 당장 감옥 가게 생겼다고 저보고 도와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술 먹고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사람을 팼대요. 거기다 시비 붙었던 상대가 여자였는데 도련님한테 맞아서 이가 하나 나가고 도련님이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바람에 머리 뒷부분을 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인 여성분이 도련님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합의하고 싶으면 3천만 원은 들고 와서 빌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얘길 듣는데 기가 찼어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술 먹고 사람을 팬 것도 어이가 없는데 심지어 그 상대가 여자라니 시아버지한테 고민하지도 않고 못 도와준다 했어요. 도와줄 돈 없다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내 도련님을 감옥살이 하게 할 거냐며 그깟 3천만 원 때문에 애가 감옥에 살아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시아버지한테 절대 못 도와준다고 못 박았어요. 아버님은 그깟 3천만 원 없어서 지금 저한테 도와달라 하시는 거냐고. 시아버지는 제가 안 된다고 칼같이 계속 거절하자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전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도련님, 서방님, 그리고 남편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동서는 아직 퇴근 전인지 집에 안 왔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있는 시댁 식구들을 보자 2차전이 시작되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는 남편한테 도련님 얘기라면 이미 들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난 못 도와준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남편이 바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식구들 다 와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요. 이 태도가 대체 뭐냐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댁 식구들이 말도 없이 왜 집에 와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제 말에 남편이 가족끼리 집에 올 수도 있지 꼭 말을 해야 하냐고.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동생 일 얘기하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눌러왔던 스트레스와 화가 순간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옷 갈아입다 말고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도련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술 먹고 여자 패놓고 그 돈을 도와달라 하고 싶냐고.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본인이 사고 친 거 본인이 수습해야지. 왜 여기 와서 그러냐고. 하다못해 그 여자한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병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할 게 아니냐고요. 저 혼자 눈이 돌아서 흥분하며 얘기하고 있는데 퇴근한 동서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하려는 듯 저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잠시 동서 쪽에 시선을 줬던 저는 시아버지 쪽을 보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가 못 도와드린다고 아까 분명 알아듣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를 진짜 감옥에라도 보내겠다는 거야? 돈 없으면 가야죠. 본인이 감당 못할 사고 쳐놓고 그거 수습 못하면 벌 받아야죠.
시아버지한테 달려들 듯 따지고 있는 저의 얼굴이 짜 하는 소리와 함께 획 하고 돌아갔어요. 남편이었어요. 갑자기 절 때린 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지금 얘가 날 친 건가? 이게 미쳤나 싶더라고요. 당신 진짜 보자 하니까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화를 내며 말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요새 계속 이혼을 갖고 고민하던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이대로 계속 참고 산다고 해서 남편이 달라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확신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폭력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 짧은 순간 동안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뺨을 친 남편의 뺨을 인정사정 없이 세게 후려쳤어요. 너도 더는 못 봐주겠다. 이제 더는 너랑 못 살겠으니까 당장 이혼해.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고했어요. 저의 말에 시아버지랑 서방님은 어디서 감히 이혼 얘기를 입에 담냐며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저는 그들을 보며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했어요. 물론 남편한테도요. 더는 너랑 안 살 거니까 이 집에서도 나가라고 말했죠. 어차피 집도 이 집에 있는 가정가구도 다 저랑 저희 집 돈으로 한 거였으니까요. 제가 당장 내 눈앞에서 안 사라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폰을 들며 말하니 얘가 진짜 미쳤나 싶었는지 남편은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다들 나가고 나니 그동안 묵혀놨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후련하더라고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아직 집에 안 갔는지 동서가 혼자 제 눈치를 살피며 서 있었어요. 제가 쳐다보자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했어요. 진작 이혼하고 갈라설 걸 그동안 괜히 억지로 버틴 것 같다고. 제 말에 동서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꼭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며 동서도 그냥 그만하라고 버틴다고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어요. 이혼한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미련 없이 이혼하라고요. 제 말에 동서는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동서 역시 저처럼 마음속에서 끝없이 이혼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이것저것 내놓으라는 헛소리를 하길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유능한 변호사분을 선임하고 철저하게 소송 준비를 했어요. 부모님은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며 여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자 저보다 더 화가 나서는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저의 이혼을 발벗고 나서며 지지해 주셨어요. 저는 남편한테는 단 한 푼도 떼어주기 싫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최대한 한 뒤 이혼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더 적은 금액이 남편에게 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과 결혼한 후로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해지는 일이 많아져 이혼을 한 뒤로는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마음이 안정을 찾고 많이 괜찮아진 상태고요. 진작 이혼을 할 것을 견뎠던 그 시간들이 참 두고두고 후회가 되네요. 참, 동서는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동서 역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서방님한테 이혼 선언을 했대요. 시아버지가 도련님의 합의금 얘기를 동서 친정 부모님한테 연락드려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더는 참고 살고 싶지 않아졌다고. 그래서 긴 소송 끝에 얼마 전 완전히 이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위자료를 저보다 더 많이 잘 받았더라고요. 축하할 일이죠. 동서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며 잘 지내고 있어요. 참 겪을수록 괜찮고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둘 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크게 고생했었는데 저도 동서도 이제야 행복을 찾았네요.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